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말이죠. 불안, 초조, 미움, 슬픔 그리고 답답함까지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던 시간도 이제 끝났죠.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 미움, 좌절이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감정의 근원을 자각하기.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 초조, 슬픔, 화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내 감정의 근원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감정 중 많은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지고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좌절감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사의 말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의 중요성, 감정의 출발점 찾기.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감정의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까요? 감정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여러분을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친구에 대한 미움보다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맞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그 배신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을 찾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불교가 가르치는 깨달음의 지혜. 여기서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다루는 철학적, 실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좌절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은 그저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란 무엇일까요? 무지란 현실과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 마음의 작용을 명확히 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상황이 부정적이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불교는 이를 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고통도 일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단계, 믿음, 이해, 실천의 과정. 이제 여러분이 내면의 무지를 깨닫고 감정의 원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이해, 실천의 세 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믿고 그 감정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해는 감정의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을 해결하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실천 방법으로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써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휘어잡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실천적 변화, 구체적인 사례.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태도, 상사의 지시 방식, 그리고 업무량까지 모두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매일 아침 5분 명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일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나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짜증을 내거나 상사가 압박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고 반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점차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궁극적인 목표, 열반과 해탈.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과 해탈입니다. 이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간단히 말해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속박에 묶여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신경쓰고 자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박과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깊은 평온과 자유가 열반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휘어잡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열반과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루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아침 5분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날 하루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3. 감정이 일어날 때 멈추기. 일상 속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지금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점차 차분해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단순히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아 자각하고 이해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여정을 돕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자신에게 다짐하세요. 나는 이 순간부터 내 감정을 다스리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